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명섭이와 함께 따는 북소믈리에. 오늘 저희가 같이 봐야 될 책은 카프카의 변신이란 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겁니다. 야, 소설인데 뭔 벌레야? 라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변신이에요. 우리가 변신하면은 영웅으로 변신되고 막 슈퍼맨 생각하고 스파이더맨 생각하고 그때 이런 변신하고 좀 다릅니다. 자, 이 카프카의 변신에서 말하는 거는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어느 날 아침에 주인공이 일어났더니 해충이 되어 있어요. 이걸 근데 카프카가 무미건조하게 써내려가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 책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이 그레고르라는 친구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진짜 성심성의껏 다 했어요. 항상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해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빨리 일어나서 일터에 가야지. 이게 이 친구의 첫 번째 생각인 거예요. 오로지 출근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죠. 반면 나머지 가족들은 내 아들이 우리 오빠가 이렇게 해충이 된 거에 대해서 점점 괴로워해요. 그 전까지는 어제만 해도 오빠가 아들이 벌어다 준 그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 가족이 이제는 오빠를 부끄러워해요. 해충이 되었다는 걸로.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충이 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실존이 아닌 본질로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카프카라는 친구가 그레고르를 그냥 끔찍한, 극단적으로 벌레로 변신한 걸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쌩쌩했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귀한 아들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만약에 좀 똥오줌도 못 가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가 그동안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되는 거죠. 카프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로서 실존 그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본질로서 대우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었던 게 이 변신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카프카는요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인간이 있는데 그림자에 뭐가 있습니까? 벌레가 있죠.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아무도 몰라요. 겉만 멀쩡하지 또 속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가만히 가다가 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언제 지금 이 그레고르처럼 본질로서 대우받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카프카의 변신이란 책은 우리가 꼭 읽어볼 만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존주의 하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샤르트르예요. 잘생기셨죠? 근데 좀 사시해요, 눈은. 자, 그러면 시는 공평합니다. 잘생겼고 노벨 문학상을 깔 정도의 천재이지만 자, 여기서 이 샤르트르는 실존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샤르트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실존이 뭐고 본질이 뭐냐라는 표현이죠.
실존이 뭐고 본질이 뭐냐?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자, 그러면 뭔 말이냐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펜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자칠판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전자칠판. 전자칠판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이 전자칠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처음 영상 보면은 이제 벽에다가 PPT, 프로젝트를 띄워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좀 필기를 좀 하면서도 좀 화질이 좀 선명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누가? 수공업자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이 전자칠판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뭐부터 출발합니까? 네. 어떤 필요성을 느낀 거죠. 즉,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죠. 나 이런 게 필요할 목적이 좀 있는데,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렵니까? 이 물품이 이제 나왔죠. 실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은 먼저 목적이 존재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실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물들 한번 이 펜 한번 봐볼게요. 펜이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내가 펜이 필요하다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목적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펜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형태가 나오는 거죠. 실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샤르트르가 말할 때는 인간만이 다른 모든 거랑 다르게 인간만이 오로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먼저 존재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피투적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오로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인간이 목적이 좀 있어. 나는 이러한 인간을 좀 만들고 싶은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엄마가 누나가 2살 되니까 외롭다고 하니까 저를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저를 만들었대요. 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샤르트 틀렸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인간 또한 부모님이 계획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샤르트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목적으로서 대우받으면 안 된다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물론 계획이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근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인간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샤르트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인간 자체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책의 그레고르로 돌아오면은, 그레고르 그 친구는 주인공이죠. 인간 본질로서, 아들로서, 오빠로서 그동안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장애를 입든지 벌레로 변해도 이 친구는 똑같이 뭡니까? 가족. 이 친구는 똑같이 어느 누군가의 아들. 이 친구는 똑같이 어느 누군가의 오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벌레로 변했어도 이 친구는 인간으로서 뭘 받아야 합니까? 사랑을 받아야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죠. 너무나 창피해요. 수치스러워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던진 사과 때문에 썩어서 죽어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목적이 먼저 존재해서 인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으로서 대우받으면 안 된다가 실존주의, 카프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의자가 있어요. 좀 앉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겠죠. 의자요. 그래서 목적이 먼저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의자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의자를 우리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소설에 그레고르로 돌아오면은, 그레고르란 친구는 처음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니까 정상적인 의자가처럼 행동을 했지만 벌레로 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뭐 하는 겁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뭐로 대우받고 있는 겁니까? 목적으로 대우받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카프카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봐볼게요. 너무나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죠. 그냥 보고 있어도 너무나 사랑스럽죠.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우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엄청나게 떼쓰면서 엄청나게 우는 거, 콕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자기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부모는 이 아이를 버릴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안 버리죠. 자기 아이가 이렇게 웃고 있어도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고, 자기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어도 똑같이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다 그 말이죠. 뭐로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본질로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실존, 인간 그 자체, 존재로서 뭐 하는 겁니까? 대우받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실존주의 학파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존주의 학파가 쓰는 책들을 우리가 앙가주망이라고 그래요. 앙가주망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인게이지먼트죠. 불어로서는 앙가주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존주의 학파죠. 이런 거를 다 사회의 이슈나 문제점을 담아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카프카, 변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앙가주망 문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82년 김지영. 이것도 앙가주망 문학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돌아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인간은 절대 본질로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해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가 어느 형태로 변하든지 간에 너는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된다가 우리 카프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흔히 보면은 인권이 너무나 많이 무시되고 있죠. 또는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꼭 시간을 내셔서, 별로 두껍지도 않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반성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참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책을 가지고 제가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한번 꼭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세요. 카프카의 변신. 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